자, 237페이지 평면도 그려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 도면에서 조금 헷갈리게 나왔어요. 빗금이 좀 들어갔어야 되고 단열재가 넣어지는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빠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벽은 1.5B 공간 쌓긴 330으로 적용을 시킬 거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벽돌은 190짜리 여기 0.5B가 아니라 1.0B 쌓기로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깥의 선은, 그 창문 바깥쪽으로 더 나가 있는 선은 첨화선이고 원래 점선을 줬어야 되는데 출력할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점선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욕실의 창문은 600, 그 다음에 방 창문은 다 1200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거실의 창문은 아마 3000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순서상 가장 먼저 할 거는, 먼저 보통 이런 것들은 st라는 명령을 줘요. st는 스타일 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왜 여기를 주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txt.shx는 한글을 지원을 안 해요. 한글을 쓰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ISOCP나 아니면 로만 s.shx로 골라주고 큰 글꼴 사용을 한 다음에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쪽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WHGTXTSHX 이걸로 골라줘서 한글을 쓸 수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글자가 보기가 조금 좋지를 않아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쓰고 찌스나 이걸 쓰고 새로 만들기를 해서 스타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해제하고, 해제해야지만이, 이렇게 해놔버리면 SHX 밖에 안 나오고요. 해제해야 트루타입 폰트들도 고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골뱅이가 붙지 않는 굴림을 골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폰트를 두 가지, 그러니까 스타일을 두 가지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거를 안 만들고 그냥 여기서 굴림으로 그냥 바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게 좋은가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럴까요? 실제 쓰는 경우라면은 웬만해서는 제가 했던 두 번째 방법을 좀 하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실제 쓸 때라면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시험 같은 걸 보신다면 이게 편해요. 괜히 세팅 바꾸고 하는 게 더 복잡하고 힘드니까 바꾸시는데, 이제 실제로 쓸 거라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ISOCP나 로만 S, 이렇게 로만 S 하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는 쭉 내려서 끝에서 세 번째 WHTXT를 하고 적용, 새로 만들기를 해서 내가 굴림체를 쓰겠다 그러면 굴림이라고. 왜냐면 나중에 혹시 도면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폰트가 뭐 썼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굴림해 놓고 해제한 다음 끝으로 쭉 내려와서 굴림으로 좀 적용을 시켜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현재 스타일이 굴림이냐 스탠다드냐에 따라서 글자를 쓸 때 굴림이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치수는 현재 스타일과 상관없이 대부분 기본이 스탠다드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주로 한글을 쓸 것 같으면 현재 스타일을 굴림으로 놔둔 상태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도면층을 만드는데요. 실제 일을 하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도면층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어떤 레이어, 즉 어떤 도면층을 만들어서 쓰겠다, LA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종류들을 쓸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회사나 이렇게 시험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시간에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만들더라도 웬만하면 좀 세부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인테리어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구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기 또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 눌러서 먼저 중심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죠. 벽체 중심선. 대신에 언젠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레이어는 원래 한글로 주는 게 별로 좋은 사항은 아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한글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서, 예전에 도면들을 우리가 이제 차라리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옛 도면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면 열어와서 내용만 지우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레이어는 이미 만들어졌던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에 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영어, 숫자 이런 적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로 만드는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할 건데, 하나 말씀드린 게, 하나 만들고 나서는 무조건 여기 설명을 한 번만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이쪽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쪽을 눌러주면 이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다른 걸 눌러서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밑으로 쌓이고 닫았다 켜더라도 이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순서대로 만들고 편집하기 쉬워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이름부터 만들어주고 여기 순서대로 바꾸자라고 합니다. 중심선 있으면 우린 벽체선을 그려야 되니까 벽체선을 작업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치수나 문자가 들어가겠죠. 치수, 문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치수 따로 문자 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겠다 그러면 치수 따로 문자 따로 만들어 주시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치수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구분을 좀 해 놓겠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여긴 해칭이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은선도 조금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 만들었는데 은선도 넣어 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기 벽체선은 사실은 단면선의 개념이 좀 강하고요. 안 잘렸다 하는 개념에서는 인면선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사실 인면선이 들어가면 벽체선보다는 단면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단면은 잘라진 거를 얘기한다 그랬고, 인면은 그 잘라지는 상태에서 안 잘라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가구에 관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문이나 문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다 집어 넣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블록을. 그러면 그때 사용됐던 레이어도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딱히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블록을 만들 거라면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필요한 걸 만듭니다. 중심선의 색깔은 우선 우리 빔 프로젝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을 원래 빨간색을 많이 주는데 우선 초록색으로 하고요. 벽체선은 노란색으로 주겠습니다. 치수도 이 색깔로 좀 줄까 합니다. 치수는 보조색으로 하고 문자만 이 색깔로 좀 하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해칭은 파란색으로 좀 적용을 시키겠고요. 은선은 하얀색, 인면도 하얀색을 주겠습니다. 선 종류는 로드 해가지고요.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센터선하고요. 히든선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 더 갖고 왔으면 하는 게 베팅선이에요. 베팅선은 꾸불꾸불한 선을 그리는 선이거든요. 우리가 단열재 넣을 때 보통 쓰는 선이라 그냥 우선 3개 정도 갖고 와서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베팅, 센터, 히든 정도에. 자, 중심선은 센터를 적용시키고 확인을 하시고요. 은선을 히든으로 적용시키고 확인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선 두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선 두께를 주셔도 됩니다. 선 가중치란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선 가중치란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쓸 걸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중심선을 먼저 놓을게요. 왜냐면 평면을 그릴 땐 중심선이 모든 치수의 시작이니까. 근데 일일이 선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 사각형 렉탕을 하나 주시고 한 점을 찍은 다음 골뱅이 가로가 11,600에 세로가 7,800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1,500도 있지 않아요? 하는데 이건 나중에 그리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주시고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너무 붙이면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띄워놓고, 선간격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너무 큰 걸 그려서. 혹시 선간격이 안 보일 때 무슨 명령 달라고 했던가요? LTS죠. LTS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배 주면 간격이 이렇게 되고, 다시 LTS 엔터를 친 다음에 20배 주면 간격이 좀 더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형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옵셋을 할 거기 때문에 분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따라서 맞추는데 외형을 먼저 맞추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600.
자,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 600을 이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00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2000을 한 번만 주시고요. 이렇게 2000을 한 번만 주시고, 그 다음에 2400에 1800이니까 따로따로 주셔도 돼요. 옵셋을 2400 한번 주시고 1800을 하나 주십시오. 헷갈릴까봐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1000만큼만 옵셋 1000 해서 이렇게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요, 그건 나중에 만들면 돼요. 지금 우선은 외부만 먼저 보자는 거지 안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를 좀 만들어 보자면 3600이니까 요 선하고 동일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쵸? 선을 억지로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 이렇게 반듯하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옵셋을 3600 주셔도 되고,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하든가 이 선을 늘려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맞추시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를 거잖아요. 그쵸? 이 선상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옵셋을 3000을 줍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5000을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겠죠. 뭐 선은 이렇게 잡아서 좀 더 연결시켜 주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동일하겠죠. 안 나왔지만 3000이라고 이렇게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듯하게 빼주시게 될 거고요. 반탁은 F8번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선이 이렇게 하나 클릭해서 당겨서 빼내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림해서 자를 수 있고, 이렇게. 다음 안에는 차이가 3000, 여기서 3000이 이렇게 오죠. 그쵸? 여기서 3000이 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900이 아니에요. 2900이 아니고 밑에 보면 5000 선상이 동일 선상입니다. 대신 여기서 2900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다운이란 거 보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인가 봐요. DN이라고 해놓으면 그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거든요. 자, 이 위치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옵셋 1200을 하나 여기서 주고,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이 위치인데, 여기 치수가 안 나왔는데 제 기준에서 보자면 그냥 600 정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0, 이렇게 해서 600, 이렇게 해서 600 정도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치수가 없어서 좀 임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을 위치를 좀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벽체선을 그릴 건데요. 레이어를 이렇게 벽체선으로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옵셋을 줄 거라면 벽체선을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옵셋은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얘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어요. 단지 이런 개념은 있어요. 옵셋에서 제가 한 500 정도 줘볼게요. 이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똑같이 복사가 돼요. 레이어가 이거든 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A 옵셋이라는 명령을 줬을 때 도면칭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도면칭이라는 옵션을 누르면 기본이 원본이에요. 원본은 내가 옵셋을 주면 현재 레이어가 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걸 복사했으면 이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현재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500을 줘서 클릭하면 이게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단지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따로 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로 줘서 따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복사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외부는 아까 330이라고 말을 했죠. 내부는 190짜리겠죠. 1.5B, 1.0B 공간 쌓기, 여긴 일반 쌓기죠. 그러면 우리는 M9이라는 명령을 쓴다라고 말했죠. ML이라고 해서 M9 명령을 쓰는데 ML은 클릭하면 이렇게 두 선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ML의 특징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면 이 객체가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트림이 안 되고요. 트림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일반 라인을 했을 때는 잘리는 게 가능한데 M라인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럼 트림을 하잖아요. M라인끼리는 트림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M라인 할 때는 분해를 해라라는 소리를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M라인이에요. 근데 M라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뭐냐면, 우리 di라는 명령이 있는데 클릭하면 여기 거리가 얼마라고 거리를 잴 수 있는 명령입니다. di 엔터가 20이라고 나오죠. 이게 20이라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ml 엔터를 치면 자리 맞추기는 맨 위, 축척이 20, 스타일이 스탠다드라고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맨 위, 축척, 스타일에 됐어요. 자, 우선 설명을 좀 합시다. 자리 맞추기 맨 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M라인을 그릴 때 시계 방향, 즉 왼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 방향을 했을 때, 자, M라인을 하시면 ML 엔터를 치면 찍었을 때,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직교를 풀어볼게요. 마우스 커서가 어디가 달리냐? 커서 위쪽에 달려있죠. 그래서 맨 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선에 놓고 ML을 하면, 우린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거의 중심선의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되냐? 선이, 자, 중심선과 겹쳐버린다는 거죠. 마우스 커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노란 선과 중심선이 겹쳐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L을 또 좀 다르게 해서 자리 맞추기라는 옵션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맨 아래를 놓는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대신에 이번에는 윗선이 붙는 게 아니라 아래선이 겹쳐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라인은 세팅을 맞추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리 맞추기를 0, 제로로 해놓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마우스 커서가 이 두 개 사이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럼 어째서 이 가운데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위치상 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운데 있다는 건 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간격이 설명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ml style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ml style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엔터를 쳐보면 현재 우리가 왜 두 줄이 그려지는 명령이 적용되냐면, ml을 했을 때 우리 문자의 스타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레이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거에 세팅된 대로 쓰는데 현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혹시 수정이 안 눌러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 M9이 그려져 있으면 수정이 안 돼요. 자, 스탠다드라고 있는데 이 스탠다드를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수정을 눌러옵니다. 그러면 세팅, 이쪽은 무시하시고요. 세팅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를 누르면 세 줄로 보이시죠? 삭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이 그려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즉 아까 우리가 가운데 맞추는 제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제로선에서 위로 0.5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가 선이 그려지고, 아래로라는 개념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아래로 0.5, 마이너스 0.5 된 부분에 선이 그려진 거예요. 즉 제로라는 걸 기준으로 위로 0.5, 아래로 0.5, 이 두 개 사이 간격이 1인 거죠. 두 개 사이 간격이 1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이게 1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ML 엔터를 쳤을 때 지금 자리 맞추기 제로잖아요. 이건 가운데로 오기로 했죠. 0 부분에서 스타일은 우리 스탠다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 간격이 얼마냐면 1인 거죠. 자, 거기에 축척 20을 곱하자예요. 그러면 선 간격 1 곱하기 20을 곱하면 값은 20이죠. 그러니까 ML을 해서 내가 선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선의 간격은 DI 엔터를 쳐서 이렇게 두 점을 찍어보면 이 간격은 20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쪽이 같은 경우에는 ML 해서 축척을 만약에 100을 줬다, 양쪽이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해준 다음에 DI 엔터를 쳐서 이렇게 찍어주면 100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즉 축척으로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위아래로의 간격이 서로 동일하죠. 근데 이걸 바꾼다고 해서 밑으로는 마이너스 0.2, 위로는 0.8, 그럼 둘 다 똑같이 1이긴 한데,
내가 100을 곱해주면 아래로 20, 아래로 80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계산이 가능하긴 한데 갑자기 뭐 350이라든가 뭐 320짜리를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계산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0을 스케일에서 320을 곱했을 때 밑으로 한 73을 가고 위로 한 80 나머지 값을 간다 그러면 그걸 맞추려면 0. 얼마를 줘야 될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M9을 요즘 잘 쓰진 않지만 M9을 굳이 쓴다면 스케일을 이용하기보다는 축척을 1을 줘버리고 즉 곱하기는 1을 줘버리고 선 간격을 조정해버리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ml 엔터를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ml style 엔터를 쳐가지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름은 좀 간편하게 주십시오. 뭐 1번, 2번, 3번, 4번 내지는 A, B, C, D 내지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190짜리 간격을 가진 게 필요하다 그러면 190이나 아니 90으로 할까요? 90하고 계속을 눌러요. 이래야 나중에 이름 갖고 오기 쉬우니까. 그럼 이 90이라고 해놓고 여기를 45 여기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45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짜리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90짜리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위로 갖고 아래로 같게 그려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70 여기를 마이너스 20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따로 그려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스타일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수정이 안 된다고 봐주세요.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으면 다시 새로 만들기라고 새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걸 수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시고 아무것도 안 썼으면 몰라도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고 지금 현재를 자 이건 아직 현재 스타일이 스탠다드인데 현재 스타일인데 확인하시고 자 ml 하셔가지고 자 현재 자리 맞추기 제로고 축척이 100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1로 입력합니다. 축척을 1로 입력하면 곱하기 1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그리면 1자리밖에 안 그려져요. 1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스타일 아까 만들었던 이름이 90이 있었죠. 90 엔터를 치면 만들어진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축척 분명히 1을 줬는데 DI 엔터를 쳐서 여기를 찍어보면 90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제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ml 스타일하고 엔터를 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세팅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긴 하니까. 우리는 아까 내부 벽을 그리고 했는데 내부 벽은 190짜리죠. 그래서 190이라고 이름을 하나 주시고 190짜리는 위로 95 아래로 마이너스 95를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벽돌로 된 것이 많이 쓰는 게 190짜리 그 다음에 그 1.5B 공간 쌓기 많이 쓰는데 잘 안 쓰는 것 중에 230짜리가 있어요. 1.0B 공간 쌓기. 그거는 4줄이 돼야 돼요. 그래서 230 하고 계속을 누른 다음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2줄이 추가되는데 자 하나는 115 하나는 25 하나는 마이너스 25 하나는 마이너스 115 이렇게 해줍니다. 절대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면 끝나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드는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양쪽이 좀 다르게 간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330이에요. 대표적인 게 330이에요. 이거는 1.5B 공간 쌓기인데 마이너스 95를 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바꿔버리면 플러스를 줄 건데 위로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 다시 클릭하셔서 잘 맞춰야 돼요. 95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찍어주면 얘가 올라가 버려요. 어디를 찍었든 간에. 왜? 25보다 크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바뀌었다고 해. 뭐지?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45. 현재는 메뉴일 거예요. 이거를 235 해갖고 딱 다른 거 클릭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하고 확인을 해줘요. 그럼 우린 지금 4개를 만들었죠. 4개를 만들었죠.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쓸 건데 이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도면을 새로 열면 도면을 새로 열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 아까 한 건 드로잉 1, 이거 드로잉 2예요. 드로잉 1에서는 우리 ML 스타일 지금 만들었죠. 캐드는 어느 때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WT를 만드는 이유 중에도 하나긴 한데
자, 제일 짜증난 게 뭐냐면 이 도면에서 무슨 세팅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도면에 그 세팅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레이어도 없고 ST 쳐보아도 당연히 만들어진 거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ML 스타일을 해보면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혹시 세팅된 걸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DWT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 얘기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이거를 지금 ML 스타일을 혹시 이쪽에서 또 쓰고 싶어요. 뭐 레이어를 쓴다거나 ML 스타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먼저 이거를 ML STYL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장을 해주시는데, 재밌는 건 이게 한꺼번에 저장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저장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따로따로 저장을 하긴 하는데, 모든 이름을 따로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방에다가 한꺼번에 책을 들고 못 집어넣고 한 권씩 집어넣고 한 권씩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190을 선택하고 내가 저장을 누르면 어디다 저장할지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름을 새로 만들다거나 기본 그냥 한 대다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게 190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우린 느낌은 없어요. 다시 얘를 선택하고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저장합니다. 스탠다드는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저장했죠. 자, 그럼 여기 가가지고 다시 ML 스타일을 하면 없죠. 여기서 로드를 해옵니다. 그럼 여기 파일 안에 지금 저장된 게 보이시죠? 하나 선택하고 확인. 그럼 하나 들어오죠. 로드에서 하나 선택하고 확인, 로드에서 하나 선택하고 확인, 로드에서 하나 선택하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고로 자, 요 파일 지금 드로잉 1이죠. 아까 작업한 파일 드로잉 1이죠. 자, 난 여기 드로잉 2죠. 자, 레이어 없죠. 참고로 레이어도 갖고 오고 싶은데,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객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여기서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레이어가 뭐밖에 안 오냐면 중심선밖에 안 와요. 선택한 객체가 중심선 레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택했어요. 컨트롤 C를 하죠. 요 도면에서 컨트롤 V를 해요. 얘를 집어넣죠. 그럼 레이어가 중심선 추가됐죠. 아까 저기 들어와서 벽체선도 들어왔나 보네요. 자, 어쨌든 이거밖에 추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수월한 방법은 컨트롤 2번을 누르잖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린 도면을 누르면 드로잉 1에 도면층을 딱 눌러주면 저 드로잉 1에 사용되는 도면층들이 전부 나와요. 보여줘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쭉 선택한 다음에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손을 딱 떼주면 이 도면에 레이어가 이렇게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좋은 요령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좀 필요했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컨트롤 2번 눌러서 현재 이 도면이 열려 있으면 열린 도면에서 드로잉 1에 도면층을 누르는 거고, 알았죠? 안 열려 있으면 우린 찾아야 돼요. 폴더를 눌러갖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찾아가지고 그 도면에 뭐다라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좋은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하고요. 내가 그릴 거는 바깥이 330짜리예요. 그러면 ML 엔터를 치고 자리 맞추기는 0, 축척은 1, 둘 다 적용이 됐죠. 스타일은 뭘로 하면 돼요? 이제 330 만들어 놓은 게 330짜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건 1.5B 공간 쌓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 이렇게. 자, 새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벽체로 놔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찍어서 가주시되, 이쪽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고 C 엔터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여기 사이에 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벽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도면에 보면 여기 문이 들어갔다 해서 벽이 없다고 보이죠? 벽이 없지 않아요. 문은 벽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벽을 없애버리고 문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단지 나중에 편집할 때 안 보이게 잘라주는 것 뿐이지 벽은 존재해야 돼요. 알았죠? 다시 ML, 이번에는 내부는 얼마짜리 하자 했죠? 190짜리 하자 그랬죠? 그래서 스타일을 190. 이건 축척을 190 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를 190으로 줬기 때문에 190을 주는 거지. 알았죠? 자, 엔터해서, 자,
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되죠. 다시 종료하시고 ML 엔터를 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종료하시고 다시 ML에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다시 ML 엔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종료하시고 다시 ML 엔터에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됐죠. 벽체 중심선을 숨겨주시고 분해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라 했어요. 왜냐면 트림 같은 거 하려고. 왜냐면 둘 다 M9이잖아요. 현재는 깨주시고 트림에서 싹 선택한 다음에 이런 데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창문하고 문을 넣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에서 선, 대부분 저는 그 창문 같은 경우 특별하지 않는 이상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 위치를 여기는 아직 안 잘랐네요. 트림 해야지 가운데를 잡을 수 있겠네요.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가운데를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의 위치들은 여기 끝에서 이만큼 빼주고 한 1500 정도 줘야 될 것 같긴 1500은 아니고 한 1200 정도 줘야 되나? 1200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보조창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벽 끝에서 내주죠. 그 다음에 옵셋을 100만큼 내달라겠죠. 100이나 200. 원래 문은 벽 끝에 붙지를 않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 공간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은. 옵셋 900 정도 해주시고 옵셋 750에서 옆으로 빼놓으시고 작은 문, 그 다음에 이쪽도 선을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옵셋을 100 5엔터 해가지고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을 900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혹시 뭐 더 넓게 없겠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문의 크기를 넣어야겠죠. 600짜리니까 옵셋 5엔터를 해가지고 300 300에 600이 되겠죠. 나머지는 1200 주자고 그랬죠. 그럼 얼마? 600 5엔터하고 600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좌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3000 주자고 있었죠. ESC하고 옵셋을 1500 해가지고 이렇게 양편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들은 좀 지워버리시고요. 가운데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그게 자르기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트림 TR 엔터에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우선은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부터 정리를 조금 해 주십시오. 필요 없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를 부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 주십시오. 다 선택할 경우는 엉뚱한 게 잘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다시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부분만 다시 그리겠다. 특별하게 확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자, 요 정도쯤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만 좀 해주신다면 뭐 이쪽 같은 경우는 100을 줘서 끝내긴 좀 애매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시고 나머지는 옵셋을 100을 이렇게 해가지고 100 자, 넣어서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트림에서 여기 또한 그냥 전체 선택해 놓고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잘라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 선택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막 많이 걸리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찍자마자 없어질 부분들이니까 다 선택해놔도 상관없어요. 하다가 잘못 자르면 바로 컨트롤 Z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쪽 이제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할 거는 여기다 이제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창문하고 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상황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두 개를 선택을 해 올게요. 이거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얘가 3000짜리일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 3개를 갖고 와서 컨트롤 V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눌러서 얘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니까 잡아서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복사를 좀 해야겠죠. 복사를 해야 되는 게 한두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복사를 좀 해야겠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걸 또 이동을 시켜가지고 move M 엔터해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겨주시고, 자, 그때 이제 정리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muve에서 이 끝을 여기다 갖다 대달라고 말씀드렸고, 원래는 회전을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찍 때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도 되긴 해요. 반듯하게 움직여도 되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할 거면 90도, 완전히 돌리겠다면 180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릴 거니까 마이너스 90도 해서 하거나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집게가 걸려 있으면. 그래서 muve에서 여기 끝에를 잡고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또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게 AL인데, 이건 뒤집어져야 되는데 미러는 아닙니다. AL 엔터를 쳐서 선택하고 엔터를 한 다음에 이 끝이 1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이 1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회전하고 이동을 시켜도 되고, 이 둘 다를 할 수 있는 게 AL 엔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끝을 1이, 이 끝을 1이 하고 엔터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이것도 AL 엔터를 쳐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끝을 1이, 그 다음에 이 끝을 1이 하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문을 DI 엔터를 쳐도 되고, 이렇게 두 개만 컨트롤 C 해서 이쪽으로 컨트롤 V 한 다음에 넣겠죠. 무브에서 선택한 다음에 문은 이제 가운데 좀 넣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운데서 가운데로 넣어달라 했고, 자, 이것도 카피를 좀 해야 되겠죠. C5나 CP 엔터하고 선택하고 기준점 찍어준 다음에 똑같이 직교를 풀어서 여기다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세 군데. 그래서 로테이트를 하고 회전을 줘서 이렇게 90도 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넣어주시는데 대신에 여기 부분은 나머지는 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메꾸는 객체를 그려야 되긴 합니다만 현재는 그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주시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옵셋을 대략 5엔터에서 한 30 정도 표현만 선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옵셋을 30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이건 임의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택해서 도면층을 이렇게 라이브를 바꾸고 안에서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도 옵셋을 대략 15 정도로 이렇게 두 군데 해주시고, 지운 다음 이거를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린 겁니다. 없어서 표현해 주시고, 자, R로 엔터를 쳐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주시고, 이건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죠? 이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미러 해서 MI 엔터 쳐서 선택하고 엔터 뒤집어 주고 얘 누르면 뒤집히죠. 이렇게 얘 누르면 뒤집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MI 엔터를 해서 클릭하고 이렇게 반드시 잡아준 다음에 얘 하면 뒤집히고 사라집니다. 아니요 하면 둘 다 남고, 그래서 무브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 넣어주고, 무브에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임의적으로 선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리고 임의적으로 괜시리 왜 MI 엔터 쳐서 선택하시고 가운데서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다 들어갔죠? 이제 내용은 다 들어갔죠?
그럼 이제 좀 세세한 내용들을 좀 기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인에서 이렇게 선 하나 넣어주시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릴 선들은 다 인면선들이 되겠습니다. 안 잘리거나 재료를 표시하기 위한 인면선들. 그래서 레이어를 인면으로 조금 바꿔주시고요. 라인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그려주겠습니다. 계단은 원래 폭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300으로 하겠습니다. 300으로 하고요. 여기도 개수를 좀 대충 따져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들어가겠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선을 조금 살려야겠습니다. 중심선을 살리고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은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넣을 만한 게 재료 표시 빼놓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재료 표시는 나중에 해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선 하나 넣어주고, 얘는 인면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 더 추가할 내용은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죠. 그죠? 현재는 없고, 자, 나머지는 다 재료 표시만 들어갈 부분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라인을 해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잡고요. 여기 끝에서 라인을 이렇게 L 엔터를 쳐서 이렇게 잡아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옵셋을 아까 폭을 계단폭을 한 300 주자고 했었죠. 자, 하나, 아이고, 둘, 셋 정도 주시고요. 다시 옵셋을 300을 해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셋 정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깎이로 이렇게 연결, 목깎이로 연결,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목깎이로. 그 다음에 연장 EX 엔터, 선택 엔터,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연장이 EX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옵셋을 대략 30 정도만, 넌슬립이라고 미끄러지지 말으라고 계단 끝에 뭐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이걸 좀 굵게 표현을 해놔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30 정도만 주시고, 옵셋 30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30, 30, 30, 30 넣고 연결을 해줍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500을 옵셋을 내야 되는데, 중심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옵셋을 1500 엔터를 쳐서 이걸 이렇게 빼줍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라인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안 잘린 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선이 짧으면 필렛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옵셋을 약 90을 줍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난간이 보통 90짜리거든요. 난간이 90짜리. 그 다음에 옵셋을 300을 줍니다. 아까 계단은 300 정도 하자 그랬죠. 하나, 트림으로 여기는 자르세요. 겹치지 않게 여기 아래는 잘라버리시고요. 이렇게. 옵셋을 다시 300 이렇게 주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옵셋을 30을 하시고 30을 하시고, 여기도 30을 해야 되는데 70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좀 크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넓이가 너무 좁아 보여서 30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30으로 할게요. 3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트림해서 선택해서 여기 자르고, 다시 트림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자르고. 자, 이거 다시 이게 또 하려면 복잡하니까 카피 해가지고 C5나 CP 해가지고 선택을 하나, 둘, 셋을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기준을 여기다 잡아줘요. 아래에다가 잡아서 여기다 복사, 여기다 복사, 여기다 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복사가 되겠죠. 이걸 대칭, 미러, MI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만. 그러면 지금 요 선택은 네모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해 주면 끝까지 포함이 안 된 것들이 많으니까 다 선택이 안 되겠죠. 이렇게만 잡고 엔터하고 가운데서 클릭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당겨주면 반대편도 그려지겠죠. 굳이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해치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글자도 넣고 다 넣은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잠깐 바꿀게요.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바꿔놓고 나머지를, 자, 이게 선택한 도면색을 끄는 거고요. 이게 분리해서 선택한 거 빼놓고 숨기는 거거든요. 분리라는 게. 이걸 눌러서 중심선만 클릭을 딱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거 빼고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숨겨져요. 이걸 누르면 다시 나와요. 자, 중심선만 눌러서, 이것만 눌러서 중심선만 클릭해주면,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돼요. 자, 옵셋을 600을 주겠습니다. 이 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제가 지금 뭐 그리는지 아시죠? 처마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600만큼 튀어나왔다 하고 이렇게 바깥 잡아서 필렛이죠. 제일 쉬운 방법이 F 엔터에 R0 확인하고 자르기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 다시, 그러니까 못 갖게 한 다음에 다중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클릭, 이건가? 이거 하고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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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줍니다. 보이시죠? 요거를 우리가 은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다시 살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엔터 쳐주신 다음에 이 선 늘려야 되겠죠, 우리가. LEN 엔터, 증분 DE 엔터, 한 800 정도 주자고 했었죠. 아니다, 한 1500 정도 줄까요? LEN 엔터, 증분 엔터, 1500 정도 줘볼까요? 그래서 클릭, 바깥쪽 먼저 이렇게 줍니다.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주겠습니다. 전 긴 거를 별로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렇게 나갔죠. 안으로는 좀 짧게 줄게요. LEN 엔터, 증분을 500 정도만 주어서 이렇게 안으로 나가는 것들은 조금 짧게. 됐죠? 이렇게 나중에 치수도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눌러주면 살아나고 대충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넣을 거는 이제 글자들을 넣어 주십시오. 치수야 마지막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글자 부분들을 좀 다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여기 단일행 대충 눌러가지고 한 점 찍고 한 200 정도만 줘볼까요? 각도 0도 주고 한영키 눌러서 방, 한영키 누르고 엔터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좀 커 보이나요? 그러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에이쿠, 컨트롤 1번 눌러서 한 150 정도로 이렇게 줄여볼까요? 여기를 높이를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알았죠? 글자를 옮길 때는 클릭하고 다시 마우스를 지그시 누른 채로 이렇게 당겨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걸 정렬을 가운데로 좀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정렬을 가운데 안 하고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 왼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리 맞추기가. 이걸 클릭해서 중간으로 맞추면 가운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만 다시 맞춰주면 되겠죠. 해준 다음 임의적으로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문자로 하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반듯하게 갈 거 아닐 때는 이거 풀어가지고 부엌이다라고 여기다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방이라고 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실이라고 좀 넣어 주시고, 복사해서 이거는 좀 이런 경우는 반듯하게 맞춰지니까 이걸 반듯하게 복사해 주면 좋겠죠. 방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부엌, 표현해 주시고, 이것도 거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들어갔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L2라고? L2 엔터를 쳐서 자, 여기다 한 점을 찍고 이렇게 빼줄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치수, L2는 치수와 관련된 거라서 너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D 엔터를 쳐서 수정을 눌러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배 하겠다 확인을 해주면, 이제 치수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이게 적당할지 아닐지. 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건데, 뭐 한 40배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보조선으로 좀 치수 문자, 치수로 할게요. 그래서 문자로 할게요. 문자로 하고, 자, L2 엔터를 쳐서 여기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딱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 나오죠. 네, ESC 해버리면 되고, 작으면 선택해서 CH 한 다음에, 아니죠, 이제 컨트롤 1번 누른 다음에 뭐 축척을 조정해 버리세요. 1차 단위에서. 아니면 이제 화살표 크기를 좀 조정해 버리거나 뭐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복사를 해줍니다. 뭘 복사하냐? 요 글자만 하나 잡아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D.N 내지는 DN, 무슨 뜻일까요? DN이 찍어보세요. DN이 무슨 뜻일까요? 다운, 아래로 내려간다의 약자가 됩니다.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쪽도 L2 엔터를 쳐서 대충 찍어서 반듯하게 잡아주면 돼요. 그냥 잡아주고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ESC 해버린 다음에 얘를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서 맞춰서 그리려면 힘드니까 그리기 쉬운 데서 해놓고 이걸 옮기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복사 CO 엔터를 쳐서 선택하고 찍고 지켜 풀어서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 DN 들어가겠죠. 자, 우선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나요? 글자에 관한 부분은. 현관 안 들어갔다. 그쵸?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고, 현관 DN 다 넣고, 욕실 표시 안 했나요? 예, 여기 방인 줄 알았네요. 욕실이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L2 하겠죠. 여기서 임의적으로 잡아서 하나, 그 다음에 둘 빼고 이제 지표 다시 걸어서 조금 가서 3번, 하나 둘 셋 엔터, 첨화선. 제가 L2를 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 이게 뒤로 갔죠? 글자가 그 선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L2를 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선이 글자가 위로 가면은 L2를 주는 게 아니라 LEAD를 주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LEAD를 주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하고 복사를 해서 대충 잡아서 직교 풀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갖다 대고, 뭐라고 해야 되죠?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바꿀 수 있어요. 하부 지하실, 이렇게 글자를 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할 거 다 했죠? 할 거 다 했고 이제 뭐만 넣으면 되냐? 해칭이죠. 해칭 다음에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대신에 해칭을 넣으면 첫 번째, 얘들이 있으면 해칭 넣기가 곤란할 것 같아. 빼. 중임선 있으면 해칭 넣기가 곤란할 것 같아. 빼. 되셨죠? 걸리적거리는 걸 잘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해치를 넣어줍니다. 해치를 하시고요. 모양을 보는데 먼저 격자는 밑으로 내려오면 네트라는 게 있어요. NET, 네트. 모양에 NET라는 게 있어요. 네트. 자, 마우스 갖다 대는데 너무 지금 가득 차게 보이시죠? 한 50 엔터를 치고 가져가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50도 너무 작은 것 같아. 한 100 정도 주고 그랬더니 뭐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클릭을 해줍니다. 들어갔죠? 그쵸? 자, 현관은 그거보다 좀 작아야겠어요. 현관은 작아야겠어요. 그러죠? 한 70 정도 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차이가 눈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욕실은 허니라는 게 있어요. 허니. 육각형 모양 허니예요. 허니. 허니라고 있어요. 허니. 여기 있죠. 허니. 그래서 넣어주려는데 좀 큽니다. 한 50 정도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닫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가 똑같아서 다시 해치하고, 이거는 모양을 좀 찾아봐야 되는 모양인데 브리스톤이던가 이거 아마 이거였던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블록 같은 개념이라 이게 너무 커요. 한 2나 3 정도. 요렇게 들어가겠죠. 해주시고 다시 해치는 원래 공간에 따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로따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해치들은 다 레이어 자체가 해칭으로 하자고 했었죠. 제가 그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이유예요. 대신 이제 파란색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고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정리를 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인면선으로 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서 100 지금 안 그린 것들 100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서 트림으로 TR 엔터를 쳐가지고 선택하고 자르죠. 자, 복사해 가지고요. 요 선만 카피해 가지고 요 선 하나만 선택해요. 여기 끝에를 잡은 다음에요. 여기다 한 점 찍고 여기다 한 점 찍어요.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요. 기준을 여기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 점 찍고 여기다 한 점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점 찍고 여기다 한 점 찍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연결만 이것까지 넣고 해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여기는 그냥 연결만 해주시고요. 꼭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100 100 여기 연결해 주시고요. 되셨죠? 근데 우리 TR 엔터를 쳐가지고 요선 세 선 딱 선택하면 이 해치는 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되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선 안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다시 해치를 넣거나 그냥 실수는 실수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다시 레이어는 꺼졌던 거 다 살리고 여기에다 이제 치수를 넣으면 되죠. 아까 크기를 대충 잡아놨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치수 넣을 거니까 치수로 레이어를 바꿔놓고 자,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니죠. 자, 치수는 여기서부터죠. 아이고.
자, 치수를 여기서부터 잡아서 여기까지 잡아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보고 여기다 넣겠다 하는 데서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넣었죠. 그러면 여기 주석이라는 곳에 가면 연속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편한데요. 먼저 하나를 기입하셔야 돼, 무조건. 또 순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어달리기식이에요. 이어달리기식. 그러니까 먼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겠으면 왼쪽부터 찍어 놓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주석 탭에 가면 여기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봐보세요. 여기를 찍고 다시 여기를 찍고 다시 여기를 찍고 다시 여기를 찍고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선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다시 이제 선형을 눌러가지고 이쪽 또한 자 여기 끝에를 찍고 여기를 찍어서 1500을 대충 이 정도쯤 되겠다 싶은 데다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다시 연속을 눌러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1800에 해당되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나 찍어줍니다. 다시 선형을 눌러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3000을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또 연속을 눌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600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다시 선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끝날 수 있는 데서 지금 잡아주는 거 아시죠? 지금이 네. 복잡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다시 선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1500을 하나 내주시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일이 찍어도 되고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잘못 찍으면 찍어서 이런 식으로 당기셔도 돼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죠. 잡아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필요한데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셋을 한 2000 정도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개념으로 뭐 이 정도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리 사이가 꼭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요 정도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하나를 잡아 놓고요. 가장 바깥쪽에서 이제 좀 일정하게 잡으려고 저는 숫자를 준 것 뿐이지 일정하게 잡으려고 숫자를 준 것 뿐이지 딱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저는 이렇게 일정하게라는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보기 좋게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쯤 여기는 제가 지금 500 정도만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띄워질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지금 이걸 위치를 잡은 거예요. 자르는 게 되면 좋을 텐데 트림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좋겠는데 안 잘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 분해를 시켜서 자르는 방법인데 그럼 치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치수가 아닌 게 돼버려. 그래서 단순할 때는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끝에 잡고 여기다가 클릭 끝에 클릭해서 여기다 클릭 이런 식으로 단순할 때는 복잡하면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만 단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무식하고 용감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답답하고 짜증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요. 알았죠? 이제 이 다음 문제가 뭐냐? 사각형을 하나 줍니다. 렉탕 한 점을 찍고 골뱅이. 나는 이거를 420에 297, 즉 A3에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420,297이라고 네모를 하나 그리고 0번으로 놓을게요.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꿀게요. 알리시 엔터에서 한 점 찍고 골뱅이 420297 줬어요. 사각형. 옵셋을 10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출력이 됐을 때 이런 형식으로 만드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뭐를 집어넣냐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옵셋 50짜리 줘가지고 그 표제량 같은 거 다 집어넣는 식으로 진행하겠죠. 표현상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A3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얘는 A3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은. 그렇지 않아요? 줄여야 돼요. 줄여서 출력해야 돼요. 그럼 뭐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객체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축소 복사하고 확대 복사하듯이 그거를 원본이 줄여지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몇 분의 몇으로 줄일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고 여기에 2배, 3배, 4배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내가 한 50분의 1로 한번 출력할 수 있을까 한다는 의미에서 A3를 억지로 그리는 거예요. 틀을 선택해가지고 축척이에요. 축척 SC 엔터 선택해갖고 엔터 친 다음에 끝에 잡고 50 엔터를 쳐봐요. 50배 키워졌죠. 들어가겠나요? 부족하겠죠. 그럼 이건 뭐 사실 못 넣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취소했고요. 스케일에서 선택한 다음에 100을 줘볼게요. 끝에를 잡고 100. 그럼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럴지 몰라도 들어가고 이제 이거는 무브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이쪽 끝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끝에다가 맞추려고 요걸 여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냥 0,0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큰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50분의 1 하기도 그렇고 100분의 1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그럼 이건 적당하게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75분의 1을 해도 된다거나 아니면 70을 해도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웬만하면 뭐 정해진 게 50이나 100이나 이런 정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따라가지 이걸 좀 잘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스케일 해가지고 이거 100배 키웠죠 우리 100배 키웠죠. SC 엔터에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고 끝에 찍어서 다시 1/100 한 다음에 70배를 줘도 되고요. 네, 100분의 1로 줄이겠다고 1/100 그러면 다시 요만큼 줄었죠. 다시 100배 준 거예요. 아까 100배 키웠으니까 이거를 SC에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잡고 75배 줘볼까요? 75배 됐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싶은 크기가 그 정도 되긴 하죠. 요 사이즈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걸 좀 적당하게 들어갔죠.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이해하겠죠? 아니면 이제 하나의 방법은 그게 있어요. 아까 이게 100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로 줄였다가 100으로 키운 거잖아요. 아니 75로 키운 거잖아요. SC 엔터를 해갖고 요것만 선택해줘요. 절대 객체 선택하지 말고. 알았죠? 선택한 다음에 끝에를 찍고 참조를 해요. 참조를 눌러요. 현재 몇 배였죠? 100배 했잖아요. 제가 취소해갖고 돌아왔으니까 100배잖아요. 100 엔터. 그걸 얼마로 만들자고? 75로. 이렇게. 이게 100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0 엔터 주고 그걸 75배짜리로 하겠다. 75 엔터 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출력할 땐 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출력을 할 때는 PLOT라고 하는데 플롯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이게 프린터를 골라주는 거예요. 무슨 프린터를 쓰겠다. 우리는 지금 연결된 프린터가 없어서 제일 무난한 게 그냥 DW2 PDF인데 이거는 출력을 하긴 하는데 PDF 파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종이가 아니라. 자, 여기서 출력할 용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로 쭉 올려가지고 ISO 전체 페이지 A3 420297을 좀 고를까 해요.
ISO 전체 페이지 420297을 고를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파일로 만드는 거라 예? 딱 A3다 A4다 구별이 확실하게 다 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A3도 엄청 많고 뭐도 엄청 많아서 그냥 제일 위에 무난하게 그냥 가득 찬 거다라는 의미에서 전체 페이지 ISO A3 420297 이걸 하는 거예요. 알았죠? 꼭 이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프린터를 했고 어떤 종이로 만들지 종이를 선택을 해요. 출력은 보통 그렇게 해요. 프린터를 골라주고 종이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윈도우를 눌러줘요. 윈도우 여기서 목록을 클릭해서 윈도우를 눌러줘요. 윈도우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네모를 잡아요. 사각형 그리듯이 윈도우를 눌러서 내가 출력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대신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플롯의 중심을 좀 눌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지 맞춤은 내가 선택한 종이에 내가 선택한 범위가 출력이 되려면 몇 분의 몇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체크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체 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75.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73.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몇 대 몇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 알고 있으면 얘를 누르기보다는 그냥 해제하고 있으면 종류대로 눌러주시고 여기 중간에가 없죠. 솔직한 얘기로 50, 100밖에 없잖아요. 없으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세요. 얼마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75로 입력하겠죠. 근데 그냥 우선 출력이 급하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범위가 선택한 종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았죠? 다시 말하지만 프린터 이름 용지를 정해주고 윈도우로 범위를 잡아준 다음 중간 좀 체크하시고 용지 맞춤을 하거나 몇 분의 몇인지 정확하게 알면 해제하고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골라주시거나. 알았죠? 무슨 말인지. 대신에 한 가지, 우리는 가로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이에요? 이 도면이 가로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로 해주셔야 돼요. 세로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요. 확인하면 출력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 하면 뭐가 문제냐, 누렇죠. 컬러풀 해버리죠. 출력이. 회사에 따라서는 컬러풀하게 출력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컬러풀하게 출력하는 회사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까맣게 출력하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까맣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없음이나 ACAD로 놔두면 여기를 플롯 스타일 테이블에서 없음이나 ACAD로 놔두면 컬러풀하게 출력이 되고요. 모노크롬으로 놔두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모노크롬으로 놔두고 얘를 누르면 여기 까맣게 플롯 스타일 테이블에서 ACAD나 없음을 하면 컬러풀하게, 그 다음에 모노크롬을 하면은 어떻게? 흑백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ACAD를 제가 가볼게요. ACAD 간 다음에 이게 지금 컬러풀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를 눌러보면 이게 캐드상의 색상이에요. 캐드상의 색상을 출력할 때는 그냥 객체 색상 사용, 빨간색으로 쓰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쓰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죠? 근데 이걸 모노크롬으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색깔이 뭘로 돼 있어요? 검은색. 출력할 때 검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하고 싶으면 모노크롬,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이.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요 색깔을 이 색깔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선가중 칠한 걸 누르면 몇 미리 두께로 출력하라. 즉 색깔별로 선 두께를 조정해서 두껍고 가늘게 출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노란색이 좀 벽체였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0.5로 줘볼게요. 알았죠? 0.5로 줘볼게요. 노란색을. 저장 및 닫기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자, 봐보시면 이 선에 비해서 얘가 두꺼운 게 보이시죠? 이 선에 비해서 얘가 두꺼운 게 보이시죠? 얘가 노란색이었잖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건 한 번 더 다시 듣거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눌러주면 프린터가 있다면 프린터가 될 것이고,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만든다는 얘기죠. 결과물이 PDF 뷰어가 있으면 PDF가 이제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현재 이제 RPDF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뭔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도면 작업한 것부터 출력까지 말씀드렸습니다.